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고요. 모의고사 보셨나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는 문제를 세법 같은 경우에도 좀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처음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1차 과목 같은 거 혹시라도 점수 보시고서 실망하시거나 이래가지고 아유 2차는 안 되겠다 1차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점수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됐다 그러려면 늦여름이 돼야지, 늦여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뭐 1, 2월 지나고 3, 4월 지나고 5, 6월 지나고 7, 8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8월 말쯤 되고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뭐가 이렇게 좀 가닥이 잡히고 원래 그래요. 그래야지 벌써 여러분들이 공부가 다 되고 막 공부 배운 거 다 잊어먹지도 않고 머릿속에 딱 정리가 다 되고 막 이러면은 저희 생계에 굉장히 지장을 주잖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매년 어느 곳이나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느 곳이나 그 지방에서 강의하면 지방 수강생들 중에 이런 얘기예요. 교수님 수도권 수강생들은 공부들 좀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똑같아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어디나 매년 알려준 거 10번씩 20번씩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저희들이 강의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망할 거 아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나온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상당수 제가 이제 안 봐도 비디오인데 상당수 분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전범위로 이렇게 하는 연습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부분만 했지. 그러니까 여기 할 때는 조금 알겠는데 앞에 한 거 다 까먹고 지금 그런 게 정상적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맨날 실망하지 않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모의고사 점수에 신경 쓰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런데도 꼭 그래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들이 강의한 저희들이 문제를 출제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나중에 이제 5, 6월 달쯤 돼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모의고사를 한두 달 막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딱 봐는 점수가 안 나오면 실망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어떤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곳에서는 서로 교수가 여러 명 있는 회사들은 교수가 여러 명 있는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자기만 강의한 거를 위주로 막 연락이 집중적으로 출제를 해요. 다른 사람 엿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모의고사 망하잖아요. 그럼 수강생들이 뭐야 이거 보니까 다 안 풀리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만들려고 막 그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회사에서는 뭐 3, 4월 달에는 학급 난이도 출제하세요. 몇 월 달에는 중급 난이도 출제하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문제를 막 그렇게 출제한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사실은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객관적으로 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접적인 어떤 지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보면 꼭 중요한 게 모의고사 보고 나서 던져버리면 안 되고 왜 틀렸는지를 꼭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줄까지 걷는데 이걸 왜 틀렸지?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으면 안 배운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배웠는데 내가 이걸 왜 틀렸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게 되지 그냥 점수 모의고사 보고서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모의고사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돼요. 그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그러면 괜히 10만 쓴 거고 꼭 모의고사를 보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한 과목씩 내가 이 문제 어디서 출제되는데 왜 틀렸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107페이지 예외 보통징수. 자,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복습하다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우리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를 불성실해요.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가산세 합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예외 보통징수 동그라미 1번 일반 가산세.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해서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그럴 때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났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는 거예요.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무신고 가산세 20. 자,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 10%. 하루만 지나도 이거 신고기한데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 또는 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그 부족한 세액에다가 금융회사
연체 이자율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0.03% 여기다가 납부 지연일자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요? 0.03% 1만 분의 3률 가산합니다. 근데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잠깐만요. 107페이지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거기다가 자, 제목 맨 아래요. 자, 맨 아래 거 납부불성실가산세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 자,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는 자, 체납,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거기다가 필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목 아래에다가 자, 가로해 놓고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108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중가산세, 취득세는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가산세 대상이요.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매각의 동그라미죠. 그냥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밑줄입니다. 산출세액이 몇 프로?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중가산세는 산출세액이 몇 프로? 80%요. 자, 100분의 50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다만 근데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중가산세 적용되지 않느냐. A번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냐는 과세물건이요.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니까 등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재산은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택시설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요트 회원권 같은 이런 애들은 중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 회원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중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회원권은 중가산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가산세 제외되는 경우 B번입니다. 또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즉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 변경한다?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아서 지목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하는데 무단으로 지목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과세권자가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다니다가 이거 밭이었는데 언제 대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 자, 법인 설립 시에 40%였다가 20% 추가 취득해서 60%가 돼서 과점주의 주식 취득 이런 경우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중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올 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나 지목 변경에 관한 그 자세한 문제가 나올 때 이제 그런 지문이 꼭 들어가요. 이런 이런 경우에 중가산세 규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양가로 3번입니다. 장부 등의 작성 및 보존 관련 가산세.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는데요. 중가산세는 자주 여러 번 나왔었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개인은 당연히 장부 등의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법인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쭉 밑줄입니다. 불이행했다 그러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100분의 얼마?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자,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몇 프로라고요? 10%, 100분의 10. 요거 100분의 2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10%라는 거예요. 보충 내용 등기자료 통보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면세점입니다. 세금 면해주는 면세점.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요. 이 취득 가격이죠. 하나하나 끊어서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자는데 이 취득 가격이잖아요. 취득 가격인데 이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산출세액 X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고요. 양가로 2번은 별거 아닌데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